과연 이전 저점에서 또 지지가 잘 될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스24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스24가 오늘 5%의 하락 흐름들을 보였어요.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그 지분 가치에 의한 어떠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현재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기존에 이제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반기 보고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1.2% 있다,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4%가 아니라 이제 예스24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1.2%다 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1.2%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의 지금 흐름들 자체가 43조 원이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뱅크는 MSCI 지수 편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인들 또는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어떠한 이제 부분들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총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1.2%의 가치 또한 함께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스24가 변하지 않는 건 이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 가치가 5천억 정도가 되고, 이 5천억의 가치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네이버 쪽으로 좀 인수가 된다라는 어떤 이런 찌라시성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회사 측에서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면서 시가총액 이상으로의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마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음봉의 대량 거래량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경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하락이 시장의 하락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량 거래량 이후 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스24의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 거래량 터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좀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스24가 아무리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분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다소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인데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혹시 매각할까봐, 이게 제일 또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또 몰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엎친 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다가 카카오뱅크 지분까지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악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 주가가 작년 12월 달에 하락할 때도 왜 그랬냐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판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오는 이제 4월 달에도 지난 4월 달이죠. 지난 4월 달에도 역시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추진한다 그래서 뚝 떨어졌다가 안 판다 그래서 회복됐어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면 기업의 입장에선 현금이 생겨요.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또 높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만, 현재 예스24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판다? 그러면은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의 상승의 이유가 사라진다. 5천억이라는 현금은 챙길 수 있지만 재료나 이런 부분들의 소멸 속에서 주가가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S24가 여기 이 상황에서 1.2% 지분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이거 팔겠다고 또 혹시나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음봉이 3개 연속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은 양봉 하나 좀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요. 매물 부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부담 차트 보면 오늘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최대 매물대 지지 구간에 다시 좀 들어옵니다. 최대 매물대 구간에 좀 들어오면서 과연 다음 주에 좀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지난번처럼 반등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반등 시에는 좀 매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닥이 좀 잡힌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봉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바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봉 하나는 떠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죠. 양봉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떠주면서 이런 상승 장악형, 이전에 나왔던 게 이게 상승 장악형 패턴이죠.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상승 장악형 패턴이죠. 전일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 요럴 때는 이 양봉이 들어왔던 자리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스24가 계속 음봉인데, 혹시라도 다음 주에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번과 같이 상승 장악형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양봉의 시가 자리만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또는 뭐 분할 매수 타이밍 잡고 손절가 잡고 그러면 되는데, 음봉에서는 어떤 이런 기준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또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지 않는 게 좋고, 어떤 이제 양봉이 하나 정도는 출현이 됐을 때 최소한의 어떤 이제 손절가나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흐름들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신다 그러면은 반등 시마다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15,000원대 위로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도 약간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판 사람도 있지만 산 사람도 많다는 거거든요. 산 사람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물려있다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막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팔면 남이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자리에서 많이 터졌잖아요. 이 구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물려있던 물량들이 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을 준다면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쌍봉 찍고 무너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별로 좋은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의 패턴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어떤 이제 비중 조절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령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야 되는데, 짧게 잡고 튀면 뭐 바로 좀 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 좀 뜨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예스24를 좀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없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제 이런 거래량 터진 부분들도 그렇고, 흐름들이 좀 깨지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올지 아니면 좀 더 하방 변동성을 확대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반드시마다 매도 뭐 이런 관점이고, 과연 이전 저점에서 또 지지가 잘 될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대 정도마저도 솔직히 깬다 그러면 진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13,000원 정도가 그래도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저항받았던 자리고 저항받았던 자리고 저항받았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13,000원 마저도 사실 깨진다? 그러면 정말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13,000원대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양봉이 뜨고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